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의원들한테 이제 한 소리 좀 했습니다. 예. 자, 일단은 이제 성명 나온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제 이 성명을 오늘이군요. 오늘 내놓은 성명인데 공화당원들에게 부채 상한제에 집중하고 투표권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라. 포기하거나 양보하지 말라라고 이제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명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화당이 협상해야 하는 것은 유일한 강력한 도구, 협상해야 하는 유일한 강력한 도구는 부채 상한선이며 지금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고 애국적이지 못한 일일 것이다. 부채 상한선이라는 것은 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부채를 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 이상의 부채를 발생시키지 못하게끔 캡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 이상은 돈을 꿀 수 없다, 이제 이렇게 해놓은 것인데 이거를 지금 민주당에서는 없애버리려고 하죠. 그래서 정부가 아주 무한대로 돈을 꿀 수 있게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아주 빚쟁이 나라를 만들어 버리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걸 지금 공화당 쪽에서는 막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이야말로 이제 정치적인 협상 카드로 사용이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지금 훈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민주당이 제안한 것은 아주 다양한 수준에서 우리나라를 파괴할 것이다. 이런 말도 성명서에 쓰여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사실 많은 보수층 인사들이 분석을 해보면 민주당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1조 2천억 달러의 인프라 법안도 이게 어렵게 가까스로 초당적인 합의안을 만든 것인데 여기에다가 3조 5천억 규모의 패밀리스 플랜이라는 것을 통과시켜가지고 복지 혜택을 엄청나게 늘려놓으려고, 사회복지를 엄청나게 늘려놓으려고 하는 이것은 우리나라를 지금 망가뜨리는, 그냥 어떤 페더럴 레벨뿐만이 아니라 로컬 레벨에서까지 이 나라를 다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런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공화당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할 수밖에 없고 민주당은 그들이 미국의 미래에 가하려고 하는 모든 공포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채 상한선 이거를 공화당이 반드시 쥐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가지고 협상을 해도 하라는 거죠. 이것을 만약에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풀어준다고 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정치적으로 획득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적절한 카드로 사용을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채 상한선 무조건 지켜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건 이제 적당하게 잘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 더 얘기를 하는데 이와 무관하지만 마찬가지로 그들의 소위 선거권 법안도 우리 민주주의의 종말이 될 것이다.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Voting Right Act라는 게 있습니다. 선거권 법안.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다. 여러 차례 보도를 저희가 해드렸죠. 우편 투표를 모든 부재자 투표 용지를 모든 등록 유권자들한테 다 우편으로 보내준다.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실시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연방선거관리위원회가 아주 우두머리가 돼서 각 지역의 주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선거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을 갖게 하고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총괄을 하는 그런 감독 권한은 또 하원 의장이 갖도록 하고 아주 이상하게 구조를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부정투표를 계속해서 하겠다라는 그것으로 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고 부정투표를 계속함으로써 계속해서 민주당의 독재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 그런 법안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성명에 한 이야기가 포기하거나 양보하지 말라. 공화당원 여러분, 이것이 궁극적으로 국민들을 대표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국민들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지금 의회에 가 있는 거지. 나 국회의원이야. 그러면서 어깨에 힘주고 무슨 대접받으려고 그 자리에 가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하나만큼은 아주 옛날부터 철저했습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선출직 의원들이 다 똑같다. 국민들이 우리를 뽑아준 것은 우리 보고 일하라고 보내준 거지. 그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우리를 뽑아서 보내준 거지.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한 자리 차지했다라고 애햄거리면서 그 권력을 즐기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줄기차게 계속 해왔던 이야기고 본인도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까지도 인정해주고 사랑하고 있는 것이고요. 바로 이것, 궁극적으로 국민들을 대표하는 것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포기하거나 양보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선거권 법안 절대 양보하지 마라. 끝까지 버텨라. 저희도 이 이야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카 딸을 지금 고소를 했는데 그것도 1억 달러라는 뉴욕타임즈하고 같이 묶어서 고소를 하긴 했습니다만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아무리 재산 상속 하느라고 좀 갑갑한 법정 싸움이 벌어지고 가족 간의 분쟁이 벌어졌다고는 하지만 가족 간에 싸울 일이 있고 또 다른 밖에 또 나가서 할 일이 따로 있는 것인데 근데 이거 뭐 일종의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 메리 트럼프라는 이 조카 딸이 책을 냈습니다. 책을. 근데 뭐 그 책 이름이 책 제목부터가 아주 좀 거시기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그리고 결코 충분하지 않은 이게 책 제목입니다. too much, 지나치게 많은 and never enough. 하지만 결코 만족스럽지 않은. 근데 여기 부제목이 붙어 있는데 내 가족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나? How my family created the world's most dangerous man. 그러니까 진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 뭐 트럼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우리 가족이 어떻게 만들어냈나?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얼마나 안가품을 하고 싶었으면 책 제목을. 근데 이렇게 써놓은 책에 바보 같게도 자신이 뉴욕타임즈에다가 이런 주어서는 안 될 자료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법으로 공표가 돼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이 세금 보고 기록에 대해서는 10년치였던가요? 이 세금 보고 기록에 대해서는 IRS가 감사하는 중이고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게끔 묶어놨습니다. 아예 공표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연방법무부에서. 다만 이제 뉴욕 주에서 이것이 계속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니까 검토해보겠다는 특별 허가를 받아서 검찰이 뉴욕주에 있는 검찰이 이제 그걸 받아서 검토한 것 외에는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조카 딸이 2018년도 세금 보고서를 신문사에다가 넘겨줬다. 얼마를 돈을 받고 넘겨줬는지 모르겠으나 뭐 뉴욕타임즈가 특종을 내기 위해서 받은 거니까 적지 않은 돈을 배상을 줬을 것 같은데 하여튼 참 성경에 보면은 내 원수는 내 집안에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참 하여간 웃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근데 어쨌든 간에 트럼프 주변에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이용을 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가짜 트럼프 이미지가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퍼져 있다. 트럼프를 미친놈으로 만들고 트럼프를 괴짜로 만들고 독재자처럼 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아이디어들, 내러티브들이 너무나 많이 퍼져 있다. 실제로 트럼프는 그런 인물이 아니다라는 것은 정말 신중하게 트럼프를 지켜본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 권력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 민주주의 국가가 가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국민들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규제하고 없애버리는. 근데 그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받았던 것이 지금 로비스트들로부터 각종 이권을 챙겨오던 정치인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친놈 취급하고 막 싸우고 또 그렇게 로비스트들로부터 또 다르게 다른 방법으로 또 이권을 챙겼던 대형 언론사들 보통 언론을 제4의 권력이라고 부르는 것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언론이 제4의 권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언론도 굉장히 알게 모르게 권력 지향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대형 언론사들일 경우엔 더욱더 그렇죠. 내가 하는 말이 진리야라는 식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밀어넣으려고 하는 성향이 그들 스스로에게 있다. 본인이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그런 것이 있다. 결국에는 자기들의 권위를 그렇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트럼프를 갖다가 나쁜 놈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던 이 언론사들. 그러니까 그 부패한 정치인들과 언론사들이 결탁해서 이 나라를 지금 이 모양으로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다 속아가지고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뽑아주었더니 지난 7개월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란 정말 눈뜨고는 봐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다.